일단 오늘 좀 소수로 이제 설명회를 이제 소수 인원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 일반적인 전체 설명회는 그냥 딱 주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어머님들하고 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에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그 시험 본 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 나눌게요. 거기서 상담실에서요.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이거 깔끔하게 제가 이제 PPT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양식이 옮겨오면서 공 이렇게 가더라고요. 원래 깔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은 그 교육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수학이랑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이 이제 빠꾸가 난다든가 아니면 교육학적으로는 어떻게 공부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좋은 성과를 낸다. 뭐 우선은 그거죠.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공을 그래서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어머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면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한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 2학년까지 가르쳐 오시면서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이건 이제 1학년 때 끝났고요. 2학년 때 지금 수학 1 하고 있고요. 뭐 학교에 따라서는 기하를 선택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뭐 신소고는 지금 기하예요. 그리고 이화여고는 확률과 통계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덕여고는 수학 1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2학기 때는 전부 다 이제 수학 2 할 거예요. 수학 2 할 거고 그럼 여름방학 때쯤에 여름방학이 이제 7월달, 8월달쯤인데 그때쯤에는 수학 2는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미적분 혹시 이제 3학년 때 선택시킬 분들이 계시면 미적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름방학 3주 정도 뒀거든요. 3주 동안 미적분 맛보기로 한 바퀴 돌린다 라고 계획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수능 선택 과목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문과 쪽 대학교 보낼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모르겠지만 이과 쪽 대학교를 보낼 친구들은 그러면은 미적분 또는 기하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예요.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지금 미적분이 훨씬 많아요. 인원 자체가, 선택 인원 자체가. 이과 쪽 학생들 중에서 이쪽이 훨씬 많고 기하는 소수예요. 그러면 기하를 고르는 게 더 나을 것인가 미적분을 고르는 게 더 나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미적분 고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미적분이 표준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와요. 표준 점수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쉬운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거랑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거랑 평가는 달라져요. 대학교 갈 때 점수가 똑같이 100점을 안 하고요.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 맞은 친구들한테는 표준 점수로 150점 정도를 주고요. 쉬운 시험에서 100점 맞은 친구들은 표준 점수로 바꿨을 때 한 120점 정도를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표점 자체가 표준 점수 줄임말이거든요. 표점 자체를 높게 받아야지만 대학교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적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냐 라고 한다면 이건 그거예요. 이제 미적분 고른 학생들이 평균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고를수록 낮아져요. 왜냐면 그 많이 고른다는 것 자체가 접근성이 좋다라는 개념인데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는 좀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까지 모이다 보니까 평균이 낮아지고 그때 이제 100점 맞거나 아니면 높은 점수 맞은 친구들이 확 올라가는 거죠. 뭐 그런 개념으로 미적분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이제 슬슬 시작하셔야 될 거고요. 다음 넘어가서 지금 아직 아이들이 어머님들께 이제 성적 다 말씀드렸을까요? 안 드렸던가? 뭐 그러고 있죠. 지금 하나씩 오고 있어요. 성적. 그래서 지금 잘 해내주고 있고요. 자, 넘어가서 좀 지금 전체적인 설명에는 좀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면 개별적으로 말씀 좀 나누려고요. 우선은 실수 부분이 이제 시험 끝나면 항상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 줄이려면 물론 이제 이거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 올리는 거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꿀팁 같은 거 올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우선은 뭐 근거
이유 자체는 실수했던 이유 자체는 계산을 틀렸다든지 뭐 잘못 읽었다든지 뭐 조건을 빼먹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애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산 실수해가지고 자꾸 실수하니까 구문이라도 좀 다시 시켜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그 시험지를 봤을 때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그 문제가 아무리 쉬웠든 아니면은 쉬웠다고 해도 시험지 전체적인 난이도 아이들이 시간이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제한에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는 좀 버겁게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버거울 거고요. 힘들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건 뭐 수학이 아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 버겁고 힘든 상황에서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버겁고 힘든 상황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러면 난이도 있는 거, 어려운 거 다 평소에 계속해서 치고 실력 올려야 돼요. 그게 먼저 우선입니다. 구문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번에 틀려왔는데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7켤레의 구두 14짝 중에서 하면 끊으라고 해요. 이거 실수 줄이는 방법을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저희는 7켤레 이해되고 상황 그리고 7켤레면 14짝인 거 이해되죠? 그럼 여기까지 끊었고 그 다음에 6짝을 택할 때 라고 넘어올 때 아이들이 이거를 6짝이라는 거 보면서 6쌍이라는 게 또 생각이 갑자기 드나봐요. 그러면서 여기에 6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12를 적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방식 줄이라고 저는 뭐 14짝, 6짝 이거 보이잖아요. 먼저 단어부터 바꾸라고 해요. 개로 14개, 6개 개로 바꾸라고 시키고요. 그랬을 때 훨씬 이런 실수는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실수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 켤레가 주어지면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제 구분됐어야 될 문제라서 그런 것들은 뭐 이제 각 문제마다 특이사항 분석하는 거 연습시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일반적인 학습 방법들 요거 적용하는 문제들 다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난이도 이제 높은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3 가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개념 정도는. 근데 그 개념을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게 난이도가 딱 올라간 순간 막혀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먼저 조건이 몇 개 있는지부터 판단하라고 해요. 이거 문제 2개의 조건이 있었거든요. 2개의 조건 먼저 판단하고 개념대로만 그냥 읽으라고 해요. 근데 이때 독해하라고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읽지만 말고 그 조건을 해석하는 건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들 이렇게 바꾸는 거 계속 연습시키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바꿔놓으면 애들 나머지 쭈르륵 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으로 수능 특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 아이들 공부 많이 해왔겠지만 이제 내신 준비할 때 절대적인 양을 먼저 언급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기말고사 또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정도는 모든 학교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우선 정석, 수학의 정석이고요. 센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 이제 많이 들어보시죠? 자이스토리 고쟁이, EBS에서 나오는 올림포스, 아플 시너지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책이라서 이것들은 무조건 다 잡으라고 해요. 일품 1등급 수학 블랙라벨 하이퍼 그리고 복동권이랑 강남권 기출 문제를 보면 좋은 게 여기에서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변형을 시켜 놓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나중에 이제 수능 볼 때까지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 뭐 이거는 이제 용인외대고고, 뭐 민사고, 아니면 상산고 이런 문제들도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 아이들한테 노출시키고요. 또 경시에서도 끌고 올 거 있으면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구성된 걸로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일반적인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월달이 끝나고 6월달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별로 이제 프린트, 교과서, 부교재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이화여고는 그 프린트에서 많이 변형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변형 문제도 좀 많이 줬어요. 이거는 사실 다른 학원들에서는 거의 이거 변형 문제까지는 못 주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이투스 여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거 덕분에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별로 다 변형 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공했을 때 이점은 뭐냐면 학교에서 나눠준 문제를 그냥 똑같이 푸는 것보다 이게 살짝 그 포인트만 유지하면서 변형됐을 때의 이런 상황도 있구나를 노출시켜주면 학교 시험에서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리닉은 지금 토요일마다 2시부터 9시간에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일정이 있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빼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최대한 오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 개념 개인별 오답 노트 이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는 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넘어가서 네, 수업은 수업 시간 3시간 반이거든요. 3시간 반 동안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클리닉 때는 저희 이제 조교님들이 한 2분 정도 계세요. 2분이 그냥 항상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수학 사실 어머님들 이제 그 과외 한번 시켜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단과 그 스카이 대학교의 이제 수학교육과 출신 분들 이제 맡기려면 단과 세요. 이분들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이제 그 외적으로도 외적인 시간에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물어보면 저랑 이제 주고받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아니면 일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제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절대적인 양을 너무 많아서 그걸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말고사 범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좀 힘들어도 숙제만 좀 소화하고 오면은 아이들 이번에 점수 잘 받아왔거든요. 뭐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덕분에 그래서 지금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한동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